그리고 마지막, 사실 이 책을 소개하기 위해서 저 두 책은 빌드업이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 두 책도 너무너무 좋은 책이고 저 소장할 만큼 진짜 가치가 있는 그런 책들이지만 어머요? 사실 이 주제를 갖고 온 것 자체가 이걸 위한 빌드업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뭘지 궁금하시죠? 바로 짜잔! 시선으로부터. 오, 어쩜, 오? 정세랑 작가님의 시선으로부터라는 책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빌드업을 한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방대한 양의 책이긴 해요. 방대까지는 아니네요. 한 250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책인데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시선의 딸 이제 명혜, 큰 딸이죠. 장녀. 명혜의 주도로 이제 심시선가의 사람들이 시선의 죽음 10주기를 맞아서 지금의 심시선이 시작되게 한 곳. 하와이에서 저마다의 방식으로 심시선을 이제 기리기로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와이에 제사를 지내러 가는 거예요. 하와이 제사? 너무 생뚱맞고 너무 흥미롭지 않아요? 그냥 하와이에서 제사를 지낸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그래서 발단 부분이 진짜 좋았거든요. 이야기를 한데 모아주는 그 메인 스트림의 그 얘기가 이제 장이 달라질 때마다 그 10명의 가족 중에 누군가의 한 시선으로 시작이 돼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서 그 제사상에 막 음식을 올리는 게 아니라 시선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기억을 하고 추억을 하고 싶은지 그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물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시선에 관한 추억을 돌이켜보면서 그 과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아픔, 갈등 그런 거를 스리슬쩍 내보여주거든요. 제가 제일 공감이 갔던 그런 인물은 난정이었어요. 우윤이 이제 난정은 우윤이 죽지 않길 바라니까 차라리 그냥 숨만 붙어서 숨만 쉬고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윤의 시점도 나오거든요. 근데 우윤은 그러기가 싫어요. 미안해서라도 그렇게 살고 싶었지만 더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난정이 이제 끝내 이제 부정을 하다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우윤이는 약해 보이지만 시선으로부터 뻗어나왔지. 지지 않고 꺾이지 않을 거야. 그걸로 충분할 거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알 수 있었어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이것에서 오는 감동을? 제가요, 여기 독서 노트에 진짜 하염없이 줄을 쳐놨거든요. 거의 그냥 진짜 주구장창? 근데 여기 보면 어머 여기 보면 작가의 말에 소설은 무엇보다 20세기를 살아낸 여자들에게 바치는 21세기의 사랑이다 라고 나와요. 그리고 뭐라고 나오냐면 나의 계보에 대해 종종 생각한다. 그것이 김동인이나 이상이 있지 않고 김명순이나 나혜석이 있음을 깨닫는 몇 년이었다. 만약 혹독한 지난 세기를 누볐던 여성 예술가가 죽지 않고 끈질기게 살아남아 일가를 이루었다면 어땠을지 상상해보고 싶었다. 쉽지 않을 해피엔딩을 말이다. 그러니까 이 소설은 뭐였냐면 오로지 여자를 위해서 써진 사랑의 찬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죠? 당시에 제가 조금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뭔가 여성 문제에 대해서 소리를 내는데 묵살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비하적 발언들이 여전히 팽배한 사회였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약간 상식 밖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무력해진 기분이라 되게 직설적이고 되게 모든 걸 다 드러내는 그런 소설들을 보면 사실 괴롭기만 했어요. 나도 이거 문제인 거 알아. 나도 이거에 가슴 깊이 공감을 하고 있어. 근데 세상이 안 바뀌는데 나보고 평생 그냥 괴로움만 하면서 살라고? 라고 약간 삐딱하게 생각했던. 그러니까 어떻게 느꼈냐면 세상은 왜 윗세대 선에서 깔끔해지고 명료해지지 않았는가에 대한 항상 억울함 같은 게 있잖아요. 시선으로부터 라는 책을 접하면서 위안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여류 작가로부터 나온 그 여성의 계보가 쭉 이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서로 간에 이어져 있는 어떤 끈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만 사회를 좀 돌아보면 있었을 법한 일들을 계속 누군가의 이름을 빌려서 말을 해주는 거죠. 개인이 겪은 일은 개인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개인성을 넘어서 보편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걸 나타내줬다고 생각을 해요. 담담하게 풀어내면서 인물들도 사실 막 그렇게 격앙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요. 심시선이라는 사람도 회상이 된 심시선, 문학인이었으니까 인터뷰나 뭐 잡지 기사나 막 그런 것을 통해서 심시선을 포착할 수 있는 점.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웃겼어요. 그 시선을 인터뷰하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진행자가 그 유산 누구한테 물려줄 거냐 이렇게 물어봐서 딸한테 물려주겠죠 이랬거든요. 심시선이. 근데 따님에게요? 아드님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셋째요? 걔? 걔한테 무슨 나 죽고 나서 모든 대소사는 큰딸이 알아서 잘 할 겁니다. 근데 진행자가 몹쓸 언행은 아주 골라서 다 하시는군요. 이러는데 심시선이 소설에서 선생 생각이랑 내 생각이랑 어느 쪽이 더 오래갈 생각인지는 나중 사람들이 판단하겠죠. 이러면서 그냥 쿨하게 뿌이뿌이뿌이 하면서 끝내버리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저는 여기서 그거를 느꼈어요. 박완서 작가님인데 그 인터뷰에서 소설 속 남자들이 게으르고 무책임하게 그려지는 이유? 라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갑자기 리얼이죠. 좀 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인터뷰를 저 때는 저렇게 말했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제 생각엔 그거를 조금 차용을 하신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조금 했거든요. 저는 여자라면 정말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요소가 많은 것 같아요. 아픈 이야기를 물론 다루고 있죠. 예를 들어서 자신을 성추행, 성폭행, 성착취를 한 예술계의 거물을 고발을 하고 싶었는데 그 예술계의 거물이 스스로를 해버리면서 결국에 마녀 사냥 당한 건 여성인 얘기라든지 그런 게 결코 무겁고 마음이 힘들게 다가오지 않았던 건 작가님이 말했듯 상상하기 힘들었지만 결국에는 해피엔딩을 만들어주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낙관적인 거죠. 근데 저는 항상 생각을 한 게 항상은 아니고 좀 22살? 막 이럴 때부터 생각을 한 게 비관으로만 가는 의견은 사실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비관과 비평, 그런 냉소적인 시선이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뭔가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건 정세랑 작가님이 선물해주신 그런 희망? 희박하고 힘든 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해야 되는 그런 희망에 있다는 걸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뭔가 무기력해질 때 이걸 다시 읽거든요. 여성 의제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시각들이 막 들어오고 점점 퇴보해 가고 있는 게 느껴질 때 무기력해져서 아예 포기해 버리지 않으려면
항상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무기력함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책을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의 독서 친구 고결이었습니다. 안녕.